키 크고 근육질인 체격의 고우라 타케오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강인한 외모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년들에게 용감하고 기사도 정신으로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의 험악한 외모 때문에 용기만으로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죄스러울 정도로 잘생긴 그의 단짝 친구 소노카와 마코토가 여자아이들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타케오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들도 포함해서요. 꽤 절망적이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타케오가 린코 야마토라는 소녀를 성추행당할 뻔한 상황에서 구해내면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타케오는 린코도 마코토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을 이어주기로 결심한다. 이 거대한 큐피드의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자. 오늘은 중학교 마지막 날이다. 우리 타케오는 작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느낀다. 타케오는 전 동아리 멤버로 다른 멤버들은 그의 좋은 성격과 기사도 정신을 존경한다. 그는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여자아이에게 고백하려고 일찍 떠난다. 소노카와 친구에게 고백하는 여자아이가 있는 교실에 도착합니다. 잘생긴 외모에 차가운 성격의 소노카와는 여자아이를 거절하고 떠납니다. 타케오와 함께. 타케오와 친하는 외모와 인기면에서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공통점이 없는데도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타케오는 몰랐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엄마들이 오랜 친구라는 것 외에는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지금 중학교까지 타케오가 좋아했던 모든 여자아이들이 친아에게 고백했고 그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타케오는 심지어 부탁도 받지 않고 초등학교 앞에서 수상한 남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경찰에 신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친아는 매끄러웠지만 우리 타케오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키메라 여자에게도 무시당했습니다. 친아는 타케오에게 기차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타케오는 여전히 용감하게도 추행범을 잡아 천사 같은 소녀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추행범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비열한 녀석은 소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용감한 타케오는 화가 나서 그를 두들겨 팼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경찰 앞에서 폭력을 쓴 것 때문에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빈둥거리며 보내고 있었는데 친아가 필기를 가져다주며 그의 불쌍한 운을 비웃었다. 비참한 운을. 타케오의 어머니는 야마다라는 여자아이가 그를 만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알고 보니 그가 전에 구해준 여자아이는 야마다 린키였고 그들과 같은 고등학생 1학년이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천사 같은 아우라에 타케오는 반해버렸다. 그녀는 타케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치즈케이크를 가지고 왔다. 친아는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녀가 친아를 붙잡고 케이크를 함께 먹자고 했다. 이 때문에 타케오는 야마다가 친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즐기고 헤어졌다. 자기 방에서 타케오는 울리고 있는 분홍색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타케오는 전화를 받고 야마다가 자기 집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타케오는 야마다가 친아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친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야마다는 휴대폰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만든 마카롱을 대접했습니다. 타케오는 야마다를 칭찬했고 야마다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타케오는 야마다의 표정을 살피고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식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슬펐습니다. 야마다가 얼굴을 붉힌 것이 친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그 남자를 돕고 그들을 지지해줘. 그는 야마다에게 다시 그들에게 달콤한 것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어. 그녀는 기쁘게 동의하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가는 길에 친아는 야마다를 칭찬하며 그녀가 착한 것 같다고 말했고 그 말에 타케오는 생각에 잠겼어. 친아도 그녀를 좋아했어. 그가 여자애들에 대해 착하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야마다는 갑자기 달려와 타케오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었어. 타케오는 그녀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그것이 친아를 위해 한 일이라고 오해했어. 그는 친아와 야마다를 위해 응원단장이 되기로 했어. 오랫동안 타케오는 친아에게 끌렸지만 결코 그의 사랑에게 다가갈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 여자애들이 타케오보다는 친아에게 반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업 중 야마다로부터 좋은 아침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보고 흥분했지만 벅찬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야마다와 친아를 꼭 이어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그는 정말 아주 자세히 친아를 관찰하며 그의 감정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친아는 그에게 피곤해서 하품만 했지만 타케오는 그의 임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친아가 어떤 여자애들을 좋아하는지 계속 생각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10년 친구 사이에 여자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춘하가 어떤 여자애들을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냥 춘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지만 춘하는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답을. 만약 야마다가 춘하가 좋아하는 여자애들의 유형에 속한다면 춘하는 반대로 다케오가 어떤 여자애들을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야마다처럼 착하고 귀여운 여자애들에게 쉽게 반하는 경향이 있다. 다케오는 춘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여자애들에게 무관심한 춘하의 모습을 보고 다케오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의심했지만 춘하는 여자애들을 사귀면 피곤할 것 같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냥 귀찮을 것 같다고. 다케오는 여자애들 앞에서 멋있는 척하지 말라고 했어. 좋아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걔 때문에 여자애들 마음만 상한다고. 춘하는 여자애들 앞에서 일부러 다르게 행동하는 건 아니니까 동의했어. 그냥 다케오가 수업 시간에 자고 있을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그들은 모두 그저 피상적이야. 하지만 야마다한테 메시지가 와서 그의 잠은 행복으로 바뀌었어. 굽던 게 다 됐고 내일 같이 디저트 먹자고 했어. 다케오와 춘하는 야마다를 만나러 갔어. 야마다가 구운 걸 맛있게 먹고 춘하는 음료수를 사러 갔어. 다케오는 야마다에게 춘하가 운동하는 여자애들에게 관심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 그는 어릴 적 다케오가 항상 바지에 실례를 하는 등 창피한 짓을 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춘하가 그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나타나 이미 망가진 그의 명성을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춘하는 이 큰 아기 다케오를 그냥 입양한 거죠. 다케오는 자신이 어릴 적 부끄러운 행동들을 야마다에게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춘하가 음료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간식을 먹은 후 서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기둥이 부러져 야마다에게 떨어졌지만 다케오가 그 기둥의 무게를 자신이 받아 그녀를 구했습니다. 춘하가 야마다를 무사히 구해냈어요. 다케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여자아이 눈에는 부족해 보였지만 야마다가 무사해서 괜찮았어요. 그는 막 장대를 벌이려던 참이었는데 춘하와 야마다가 도와주러 왔어요. 친구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위지가 불끈 솟았어요. 혼자 힘으로 장대를 던져버렸어요. 조금 다쳤지만 야마다가 붕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큐피드가 노래를 불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최고였어요. 밤에 야마다가 다케오에게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다음에 만날 때 춘하와 함께 오라고 했어요. 두 사람 다 같이 만나고 싶다고. 이번에는 둘 다 함께 말이에요. DDC 다케오는 마침내 다케오에게 춘하를 얻기 위한 조언을 구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춘하를 얻으려고요. 우리 바보 다케오를 위한 희망을 품고 밤은 끝났습니다. 야마다의 부탁대로 다케오는 야마다를 만나러 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야마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춘하와 야마다를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야마다를 위해서, 그리고 춘하와 야마다를 위해서요. 야마다는 그를 위해 예쁘게 차려입고 자신이 구운 하트 모양 케이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를 위해 구운 케이크였어요. 다케오는 과자를 먹으면서 춘하가 여자친구도 없고 바람도 피울 성격이 아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도 없고 바람 필 마음도 없는 정말 배려심 많고 멋진 남자라고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자기 말을 믿으라고 야마다에게 말했대요. 결국 자신은 좋은 파란 오니와 달리 난장판만 치는 빨간 오니일 뿐이라 야마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착한 파란 오니와는 달리 그저 난장판만 만드는 혼란을 일으키는 빨간 오니일 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야마다를 보니 울고 있더래요. 야마다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어요. 야마다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다케오는 그녀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케오는 춘하의 집으로 가서 야마다를 울린 게 무엇인지 물었어요. 춘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다케오가 야마다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춘하는 야마다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케오라고 결국 말했습니다. 야마다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케오라고 말이죠. 그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식히러 갔던 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때 야마다가 다케오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확인한 후 야마다가 기뻐하며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좋아한다고 말이죠. 춘하는 자신은 항상 뒤에서 수군거리는 여자애들한테는 취향이 안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리는 여자애들 말이죠.
자기 친구에 대해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여자애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타케오는 츠나가 자신 때문에 계속 여자애들을 거절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야마다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츠나의 어머니께서 야마다가 그를 만나러 왔다고 알려주셨다. 츠나는 타케오에게 침대 밑에 숨으라고 했고 약간 소란이 있었지만 들어갔다. 야마다가 들어와서 타케오 앞에서 울었다고 츠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타케오가 항상 그에 대해 이야기해서 그가 돌려서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돌려서 거절하는 거라고 생각했대. 츠나는 그녀에게 지금 포기할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를 너무 좋아해서. 츠나는 타케오가 그걸 제대로 알아듣도록 여러 번 말하게 했다. 두개골. 마침내 그는 타케오에게 침대 아래에서 나오라고 요청했다. 야마다가 그들을 처음 만난 날부터 그를 좋아했다고 고백했고 타케오도 같은 마음을 전해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야마다가 구운 과자를 먹으며 평소 가던 공원에 있었다. 야마다가 감사의 표시로 화려한 케이크로 츠나에게 고마움을 전할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모습이 가득했다. 그녀는 또한 그를 다른 여자와 연결해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사랑을 퍼뜨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지 타케오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고 그로 인해 타케오는 츠나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어릴 적 놀이에서 파란 오우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야마다는 그 놀이에 대해 물었고 그는 무서운 빨간 오우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죠. 생김새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없었지만요. 그의 친구인 파란 오우거는 인간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웠고 성공해서 빨간 오우거는 많은 인간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빨간 오우거가 파란 오우거를 찾으러 갔을 때 그는 파란 오우거가 인간들과 계속 친구로 지내라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와 함께 있으면 인간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타케오는 츠나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츠나는 대단한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이 일로 타케오는 츠나가 오랫동안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소중한 친구를 껴안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코는 타케오와 야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케오에게 상담하며 야마다에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케오는 여자아이들과 그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순정 만화를 몰아서 읽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위해 더 많은 만화를 구해왔습니다. 갑자기 소란이 들려 츠나는 소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러 갔습니다. 어바웃. 알고 보니 츠나의 여동생 에이카가 학교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타케오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츠나와 함께 야마다의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코는 야마다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타케오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마다는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자신이 타케오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애인의 가슴, 큰 손, 굵은 눈썹, 그리고 섹시한 입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에이카는 흥분했고 츠나는 대화에서 멀어졌습니다. 자기가 그를 만지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그와 껴안고 싶다고 인정했지만 타케오는 그녀가 다 클 때까지 그녀를 만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타케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가 역겨워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아이코는 타케오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는 그런 사소한 일에도 물러서지 않는 강한 남자예요. 오히려 그는 정면으로 맞서요. 그녀는 타케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야마다는 에이카에게 감사를 표하고 타케오의 집으로 달려가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츠나는 에이카에게 타케오에게 어떻게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6학년 때 키 크고 마른 체형이라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못생긴 조각상에 비교당하기도 했대요. 이 일은 어린 소녀의 자신감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타케오는 언제나 신사답게 그녀를 아름다운 꽃에 비유했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그가 중학생이었기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길에서 고양이를 구하려는 타케오를 만났고 야마다가 그의 집으로 그와 이야기하러 간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타케오는 초사이어인 모드로 변신해서 바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달렸어요. 불이 붙은 것처럼 그가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에이카는 질투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타케오만큼이나 행복했다. 타케오는 야마다를 따라잡아 그녀의 속마음을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잡고 꼭 껴안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타케오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손을 잡을 준비를 했고 순수했다. 그들은 그렇게 공원을 산책했다. 야마다는 역에서 자신에 대해 물어봤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그의 학교에 가서 그에 대해 물어봤고 일부러 자신의 휴대폰을 그의 집에 두고 왔다. 타케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했다. 그를 위해서 야마다는 행복해서 울고 있었다. 타케오는 다시는 그녀를 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그를 위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를 위한. 타케오가 행복한 것을 본 에이카는 이제 돌아갈 참이었다. 야마다와 에이카는 모두 별똥별을 보고 야마다는 타케오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소원을 메시지로 보냈다.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타케오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츠나에게 가서 키스 연습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츠나가 베개로 하라고 했지만 베개는 이미 순교했으니 타케오는 입술에 은박지를 붙이고 불쌍한 츠나에게 키스를 퍼부었어요. 불쌍한 녀석은 그들의 깊은 사랑의 희생양이 되었죠. 평소처럼 츠나에게 반하는 여자아이들과 타케오를 우상시하는 남자아이들, 그리고 둘이 함께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마다처럼 귀여운 여자친구가 생긴 지금 타케오의 인생은 순조로웠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을 느끼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의 넋을 잃었습니다. 평소처럼 남을 돕는 마음으로 행동했지만 언제나처럼 그의 헌신은 눈에 띄지 않았고 츠나가 모든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다는 타케오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자상한 그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그들은 야마다가 직접 만든 일본식 과자와 함께 공원에서 평소처럼 소풍을 즐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타케오와 야마다는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겨울, 가을, 그리고 봄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봄을. 츠나는 그들에게 나이 들어 주름이 많아져도 그들의 대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름이 많아져도. 이 말에 야마다와 타케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마다는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와 함께 사진을 몇 장 찍고 싶어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그녀는 여자친구를 위해 멋진 척하는 타케오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야마다는 전화를 받고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에 타케오는 기뻐 날뛰었다. 야마다의 친구들은 미팅에서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했다. 야마다는 타케오에게 그의 친구들을 미팅에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타케오에게는 남자친구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남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다. 그의 친구들은 타케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그와 함께 가기 위해 준비했다. 미팅에 그는 야마다의 친구들이 그녀만큼 착할 거라고 말하며 츠나를 미팅에 강제로 데려갔다. 그녀만큼 착할 거라고. 하지만 츠나가 그에게 모든 좋은 사람들이 자기만큼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만남에서 야마다는 타케오를 남자친구로 소개했는데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타케오는 신사답게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도왔지만 여전히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말이 없는 츠나에게만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야마다의 친구 2명이 화장실에 갔어요. 늦게 돌아오자 야마다는 친구들을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타케오도 야마다를 도우려고 따라갔어요. 타케오와 야마다는 친구들이 타케오에 대해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타케오가 마치 큰 고릴라 같고 이상해. 얘네는 야마다가 타케오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했어. 야마다는 타케오가 엄청 멋있다고 소리치고 거기서 도망쳤어. 타케오는 그녀를 따라가서 멈춰 세웠어. 친구들이 타케오에 대해 심한 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울면서 타케오에게 사과했어. 그 말 때문에 타케오의 마음이 상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자기 마음은 괜찮다고 말했어. 그는 츠나가 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고 그녀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정상적인 거라고 말했어. 그에게 중요한 건 그들이 함께하는 거고 그는 그녀가 그를 위해 더 울어야 했어. 야마다는 울음을 그치고 그에게 자기가 친구들에게 그의 멋진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 그의 멋진 점을 친구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대. 그의 멋짐을 친구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거래. 그들은 식당으로 돌아갔는데 불이 나 있었어. 그들 모두는 나가 있었고 야마다의 그 두 험담하는 친구들만 남아 있었어. 타케오는 망설이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구했어. 그는 한 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하고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험담녀를 구했어. 그는 여자아이 위로 떨어지려는 자네들을 막아서 자신이 대신 맞았어.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고 그 때문에 그는 무거운 잔해 더미 아래에 깔렸어. 츠나가 부르기 전까지 그는 기절할 뻔했다. 츠나는 야마다가 자신과 자신의 목숨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타케오 없이는 심심할 거라고 말하며 최대한 빨리 오라고 했다. 이 말에 이미 불타오르던 타케오는 잔해 더미에서 뛰쳐나와
타잔처럼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야마다의 친구들은 타케오가 멋지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타케오는 그 일로 멋진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얻었고 야마다에게서 그녀의 친구들이 자신을 그녀처럼 멋지다고 생각한다며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것으로 타케오의 하루는 멋진 마무리를 지었다. 타케오는 기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길에 몇몇 불량배들이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열차 안의 빈자리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만으로 그들은 도망쳤다. 그는 열차에서 야마다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야마다는 그가 항상 이 열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늦더라도 그와 같은 열차에 타고 싶어 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친아는 아직 결석 중인 타케오를 찾았다. 그는 아직 없었다. 그들의 친구 하나가 그때 교실에 들어와 모두에게 타케오의 영상을 보냈다. 타케오의 열차 문이 닫히려던 순간 타케오는 야마다를 위해 문을 잡았고 그녀는 나는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타케오는 안에 남았어요. 그의 용감한 행동에 남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그의 귀여운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친아의 여동생이 아파트 단지 밖에서 보였어요. 타케오와 친아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린 소년이 갑자기 강에 빠졌어요. 타케오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지만 언제나처럼 그의 선행은 무시되었지만 타케오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야마다에게 가야 했어요.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젖은 옷 그대로 그녀에게 갔어요. 친아는 타케오가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아이를 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친아는 그에게 체육복을 갈아입으라고 주었고 평소처럼 그녀의 구운 과자를 맛있게 먹었다. 야마다의 머리에서 벌레를 잡아주자 타케오는 멋진 모습을 보였고 야마다는 얼굴이 빨개졌다. 잠시 후 친아는 집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었다. 타케오는 야마다가 자신과 단둘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녀가 다 클 때까지는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야마다는 무언가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타케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친아의 여동생이 그를 맞이하며 타케오가 함께 왔는지 물었다. 친아가 그녀에게 타케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고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있어서 자신의 여동생이 울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친아는 자신의 여동생도 타케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타케오와 사귀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아에게 타케오가 여전히 바보 같고 어설픈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타케오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녀의 의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GPS를 통해 그들을 따라가 타케오의 귀여운 여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야마다에게 타케오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야마다는 그냥 그 자체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츤데레 누나가 야마다를 지켜보고 있었다. 야마다는 그녀를 과자 파티에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앉아서 타케오가 야마다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자를 맛보았지만 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날 밤 야마다는 몽롱한 상태에서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었다. 하지만 타케오는 개의치 않았고 그녀가 만든 짠 간식을 모두 먹고 싶어 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얼굴을 붉히게 하는 순간이었다. 언니는 타케오에게 야마다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다. 타케오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야마다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친아의 누나가 작별 인사를 한 후 야마다에게 비밀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케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케오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케오는 자신이 눈치 없다고 생각하며 야마다의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마다의 마음속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친아의 누나 에이카는 그가 여자아이 잡지를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케오는 자신의 걱정을 그에게 말했고 에이카는 야마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야마다의 속마음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케오는 야마다가 걱정에서 벗어나서 안심했다. 다케오와 야마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한창이던 중 유도복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았다. 다케오는 야마다를 공격자로부터 보호할 준비를 했지만 그 두 남자는 그의 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알고 보니 그의 학교 2학년생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앞에 절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다케오는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 듣지도 않고 승낙했다. 그들은 이번 달만 유도부에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다. 라이벌 학교와의 유도 시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벌 학교와의 시합에서 이겨야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었다. 전국대회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했고 그들의 에이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었다. 언제나 신사인 타케오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챘고 돕겠다고 했다. 야마다는 그가 유도를 했는지 물었다. 그는 중학교 때 유도를 했고 전국대회에도 출전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유도부에 들어가는 걸 잊어서 유도를 못했다고 말했다. 스노는 타케오가 지금 연습해야 한다며 서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타케오는 사과했고 야마다는 그에게 유도부 승리를 위해 도와달라고 격려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만 하라고 했고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갈 거라고 말했다. 다음날 타케오는 야마다의 말을 떠올리며 유도 연습을 열심히 했다. 연습 후 그는 야마다가 자신을 위해 만든 오나즈리를 가지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케오는 야마다가 너무 늦게까지 그곳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늦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야마다는 동의했고 계속해서 그의 행운을 빌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를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마다는 타케오를 생각하며 구운 추가 과자를 주려고 스노의 집에 왔습니다. 타케오를 생각하며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타케오가 자신에게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녀에게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노는 그것이 그녀의 오해이며 타케오는 그녀를 매우 사랑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야마다는 스노의 그런 안심되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남자친구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케오와 함께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인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스노도 첫 친구인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타케오의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이 강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키스 기억하세요.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노는 그녀에게 타케오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순간까지. 스노가 유도 시합에 오라고 얘기했어. 둘이서 별을 보면서 야마다 눈에는 다 타케오로 보였다. 타케오는 야마다의 소원 담긴 말을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했다. 야마다와 떨어져 지낸 게 처음이라 야마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오랫동안 야마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전화로 한참 얘기하며 타케오는 시합을 위한 활력을 얻었다. 시합 당일이 되었다. 타케오는 야마다를 앞자리에 앉혀 응원하게 했다. 챔피언이자 타케오의 오랜 친구인 라이벌이 와서 야마다에게 소개했다. 그의 여자친구, 고릴라처럼 생긴 남자가 그에게 여자친구랑 놀아나느라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의 여자친구와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야마다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타케오는 야마다에게 앞에 앉아서 자기를 보라고 했다. 경기가 꽤 치열해지자 마침내 타케오가 고릴라와 싸울 차례가 되었다. 고릴라. 그는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느라 타케오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의 여자친구와. 하지만 그는 야마다와 함께한 시간이 그에게 엄청난 열정과 힘을 주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고릴라를 완전히 압도하여 이겼다. 야마다는 타케오의 승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합 후 두 사람은 만나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타케오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어린 츠나는 공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타케오는 그를 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츠나는 너무 세게 그네를 탔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어선 츠나에게 타케오는 그네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츠나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타케오의 행동에 웃었습니다. 타케오는 잠에서 깨어 그네를 타는 순간에도 츠나가 언제나처럼 멋있어 보였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습니다. 타케오와 츠나는 야마다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츠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갈 거라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타케오는 야마다가 츠나를 위해 간식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츠나는 그냥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갔어요. 타케오가 공원에 도착하자 야마다는 츠나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둘이 항상 서로 붙어 다니니까요. 항상 같이 다니니까요. 야마다는 츠나에게 줄 만큼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마다는 타케오에게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타케오는 1월 1일, 겨울방학 때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방학 때도 항상 생일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는 야마다에게 10일도 채 남지 않은 6월 15일 생일을 물었습니다. 오늘로부터 타케오는 신이 나서 야마다에게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야마다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그날 하루 종일 자신과 함께 보내주는 것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케오는 속으로 사랑해라고 100번쯤 되뇌이며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츠나의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마다의 생일과 그가 하루 종일 자신과 함께 보내주는 것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츠나에게 생일을 어떻게 보낼지 조언을 구했고 츠나는 도와주기로 했다. 집에 가는 길에 다케오는 40세인 그의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월에 형이 될 거라고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그가 태어날 때 진통 중인 임산부를 들어 올린 적이 있다며 유저는 진짜라고 답했다. 다음 날 그들은 야마다를 만나 곧 형이 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그녀의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었다. 츠나는 할 일이 있다며 또 일찍 자리를 떴다. 야마다는 요즘 츠나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타케오에게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서로 함께 말이죠. 그녀는 타케오에게 자신의 생일을 함께 보내자고 부탁했어요. 타케오는 야마다를 초대해도 괜찮은지 물었고 야마다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그래서 타케오도 기뻐했죠. 그는 츠나에게 와서 야마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어요. 그는 갑자기 초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타케오는 그가 거리를 두고 외로워 보여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어요. 잘못된 것이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츠나는 아무 일도 없다고 그날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어요. 타케오는 그의 속마음을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함께 앉아 야마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타케오의 계획을 논의했다. 츠나는 그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웃긴 타케오의 사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 기억에 웃으며 타케오에게 야마다에게 무엇을 선물할 계획인지 물었다. 타케오는 선물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게다가 돈도 없었다. 그래서 츠나의 조언에 따라 그는 그녀의 선물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선물. 다음날 아침 그는 일어나 츠나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그가 정말 좋은 친구여서 고마워했습니다. 츠나는 할 일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일찍 학교를 나섰습니다. 타케오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츠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는 야마다에게 츠나에 대해 이야기하며 야마다의 생일을 이번에는 츠나 없이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마다는 그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츠나에게 같이 선물을 고르러 가자고 했습니다. 선물을 츠나는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가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골랐고 츠나는 선물을 예약해 두도록 자신의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다케오가 급여를 받을 때까지 다케오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서 츠나의 아버지가 입원하셨고 곧 수술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케오는 츠나에게 달려가 아버지 수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6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케오는 그날 츠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야마다의 생일 파티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츠나는 다케오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기분 좋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케오는 그의 바람을 존중하여 그와 함께 즐거운 생일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츠나는 어릴 적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있는 그네에 앉아 슬퍼하는 꿈이었죠. 그네에 앉아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알람이 울리고 나서 깼어요. 타케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츠나의 생일과 속옷 브랜드까지 알지만 아직도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대해 많은 걸 몰라요. 츠나가 건물에서 나오자 계속 츠나를 생각했어요. 수술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츠나는 2시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다케오에게 야마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케오는 그와 주먹을 부딪히며 속으로 야마다와 함께 즐거운 생일을 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츠나의 소원대로 야마다와 함께 좋은 생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야마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다케오와 하루를 보낼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다케오는 그녀에게 생일 축하를 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해했습니다. 다케오는 츠나와 함께 만든 그날의 계획표를 꺼냈습니다. 야마토는 그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다케오는 그것이 깜짝 선물이라며 츠나가 그와 함께 하루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하루 계획을 함께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녀를 볼링장에 데려가서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야마토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려고 볼링공을 머리에 이리저리 균형 있게 받쳐 올렸다. 야마토와 함께 그의 재주를 본 다른 남자들도 감탄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는 다음으로 그녀를 유명한 카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타케오는 츠나가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마토는 인기 많은 츠나에게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그저 귀찮다고 생각했다고 타케오는 말했다. 야마토는 타케오가 그렇게 멋진데도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녀는 그와 데이트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직원들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고 그녀는 크게 소원을 빌었다.
자신의 모든 타케오 씨 생일 파티로 얼굴을 빨갛게 만들었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야마토는 그와 손을 잡고 싶어 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그녀에 대해 알리자는 아이디어를 츠나가 준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계획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츠나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함께 만든 계획과 플라네타리움 티켓을 건넸어요. 그는 친구와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부탁했어요. 타케오는 츠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 중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바로 그는 츠나에게 가야 했어요. 야마토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더 일찍 말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츠나는 지금 그가 필요했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빨리 뛰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그녀는 생일을 즐겁게 보낼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타케오는 자신이 고른 선물을 그녀에게 주고 우사인 볼트의 제자처럼 달렸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혼자 있는 츠나를 발견했습니다. 츠나는 그에게 첫 여자친구를 생일에 혼자 두고 간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생일에. 하지만 츠나는 점차 마음을 열고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심장이 약하셔서 자식들을 많이 귀하게 키우셨다. 츠나는 그날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을 자책했다. 어머니와 누나는 여행을 가셔서 혼자 남았다. 타케오는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고 수술도 잘 될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의사가 나오자 타케오는 답을 듣겠다고 너무 심하게 흔들어서 불쌍한 의사는 온갖 것을 다 토해냈다. 하지만 수술이 성공해서 좋은 소식이었다. 츠나의 어머니와 누나도 와서 이제 왔으니 츠나에게 쉬라고 말했다. 츠나와 타케오는 츠나를 축하하기 위해 종이학을 접고 있는 야마토를 발견했습니다. 야마토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잊을 수 없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야마토는 그들에게 오늘이 인생 최고의 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츠나는 그들의 상호작용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타케오처럼 그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주고 싶어 했지만 츠나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마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평소처럼 엉덩이 소나무로 향했습니다. 츠나는 노을을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타케오를 만난 후로는 그의 넘치는 노을 사랑을 알게 된 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을을 바라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마토와 타케오는 야마토의 생일을 만회하기 위해 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생일을 야마토는 도시락과 간식을 잔뜩 싸왔습니다. 신사다운 타케오는 야마토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츠나에게 확인하지 않고 소풍 계획을 세웠고 결국 등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타케오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소풍 장소인 정상에 도착했지만 야마토가 재킷에 먼지를 털고 있을 때 독수리가 급습하여 재킷을 채 가려 했습니다. 다행히 재킷에는 타케오가 준 핀이 달려 있었기에 야마토는 재킷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타케오가 구해졌어요. 다행히도요. 부상은 면했지만 둘 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다행히 타케오는 건장한 체격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타케오는 고릴라처럼 나무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고 길을 찾았지만 도착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밤을 보내게 된 야마토는 설렘에 얼굴을 붉혔어요. 야마토가 준비한 맛있는 식사 후 그녀를 지키려는 타케오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타케오는요. 집에 돌아온 타케오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타케오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는 그가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줄 몰랐기에 평소처럼 츠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츠나는 사실 책을 읽으며 느긋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편 야마토의 친구들은 야마토의 모험적인 피크닉과 남자다운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였다. 밤에 타케오는 야마토를 위해 덤불 침대를 만들었고 저녁 식사 후 속옷 차림으로 그녀를 업어주었다. 갑자기 멧돼지가 그들에게 돌진했지만 유도 챔피언인 타케오는 손쉽게 멧돼지를 들어 올려 던져버렸다. 그는 야마토에게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시켰고 그들의 후속 행동은 그녀의 얼굴을 더욱 붉게 물들였다. 자신들의 상황을 모른 채 야마토의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야마토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야마토가 그와 함께 밤을 보낸다고 거짓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타케오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타케오의 안부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무관심했다. 타케오는 결국 집에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다. 츠나는 여전히 책에 몰두한 채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산에서 타케오는 야마토에게 함께 누워 별을 보자고 제안했다. 잠이 들었는데 타케오는 깨어보니 야마토가 잠들어 있었고 기쁨에 찼다. 결국 그들은 길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마토는 친구의 메시지를 보고 친구 집에 가기로 했다. 한편 타케오는 집에 돌아와 멋진 어머니를 만났다. 야마토는 친구들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타케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즐거웠던 감정을 표현하며 감정이 복받친 타케오는 자고 있는 츠나를 찾아가 야마토에게 자신의 강렬한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타케오를 본 츠나는 그런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건 무리라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봄 한가운데였습니다. 타케오와 야마토는 큐피드 츠나와 함께 여느 때처럼 사랑스러운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큐피드, 츠나, 그들은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나 츠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야마토와 타케오는 츠나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그들은 츠나를 산으로 데려가 자주 재밌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츠나는 앉았습니다. 갑자기 타케오와 야마토가 츠나의 생일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츠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는데 자신도 생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분인지 몰라 하자 타케오는 그냥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츠나는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에 기뻤습니다. 타케오는 츠나가 추위를 잘 타는 것을 알고 담요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타케오가 아르바이트하는 마초 커피숍에 갔습니다. 주문을 받고 나서 타케오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의 테이블로 와서 매우 유명한 아르바이트생인 타케오 고우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매우 유명한 파트타이머였습니다. 그는 츠나가 타케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자신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타케오는 그 남자가 츠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순간에 개입하여 그에게 자신이 타케오 고우다라고 말했습니다. 키 크고 넓적하고 근육질인 그의 모습을 보자 불쌍한 남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츠나의 여동생 에이카가 커피숍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남자가 자기 대학교에 다니는 오다 하야토라는 걸 말했어요. 그녀는 그 성가신 남자를 데리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오다는 사실 에이카를 좋아해서 그녀를 따라온 거였어요. 그는 에이카가 타케오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 반했는지 보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고릴라 타케오가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가 그의 여자친구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네, 야마토가 그의 여자친구이고 그들은 행복한 관계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서로 잘 어울렸고 그녀는 훌륭하게 극복했어요. 그를 다시 파출소로 데려가 돌려보냈어요. 집에 돌아온 츠나는 그녀에게 그 남자를 보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오다가 떠났다고 말하고 타케오가 커피숍에서 일하는 것이 야마토를 괴롭히는지 물었어요. 츠나는 야마토를 괴롭히는지 물었어요. 츠나는 야마토가 충분히 신났다고 말했어요. 에이카는 타케오에게 애교를 부렸고 츠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타케오는 집에 있는데 MM랜드 브로셔를 보고 야마토에게 전화해서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어요. 야마토가 MM랜드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가자고 청혼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 츠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에이카도 방에 있었고 그의 고민을 들었다. 그녀는 이전처럼 야마토에게 물어보고 함께 만날 시간을 정하자고 말했다. 함께 만나기로 했다. 나는 야마토에게 타케오와 함께 MM랜드에 가고 싶은지 직접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고 싶지 않았다. 타케오는 그녀가 거절한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오다가 그들의 만남에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타케오는 에이카의 친구에게 거칠게 행동한 것에 대해 그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은 그녀의 친구가 아니면 사실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카에게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차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짝사랑이었죠. 짝사랑이었어요. 타케오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오다는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카는 그에게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야마토에게 타케오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징크스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야마토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은 그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오다는 모두 함께 가서 데이트의 징크스를 실패하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수나는 그녀에게 왜 자신이 타케오를 좋아한다고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그에게 말했었습니다. 타케오는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오다를 보고 그에게 밤에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타케오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모두가 편안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밤에 그는 타케오에게 자신이 정말로 에이카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수나와 에이카는 오다가 타케오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다는 에이카에게 타케오와 그녀만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서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진정으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카는 그의 계획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잊고 타케오와 야마토를 위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케오에게 고백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MM랜드에 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후 오다는 타케오와 에이카가 단둘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지만 에이카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확실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다는 계속해서 계획을 실행했지만 에이카의 방해로 인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다는 간식을 사러 타케오를 데리고 갔고 에이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다는 에이카가 마음 가는 남자에게 고백해서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녀는 마음의 정리를 못하고 그는 절대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와 함께할 타케오는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녀를 좋아해서 서로 사귀게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어요. 오다는 그녀를 위해 기뻐할 거라고 말했고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타케오는 오다에게 감명받았어요. 간식을 사고 나서 다시 만났어요. 에이카는 그에게 타케오에게 진실을 말했냐고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고백하도록 만들려고 하지 않겠다고 안 될 거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에이카의 드레스에 음식을 쏟았고 그녀는 화장실에 갔어요. 오다는 야마토와 츠나에게 자신과 함께 팝콘을 사러 가자고 했고 타케오를 표지판처럼 그 자리에 앉혀놓았어요. 에이카가 돌아와 타케오가 혼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오다에게서 이제 고백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에이카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타케오를 데리고 그들을 찾으러 갔어요. 오다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야마토의 휴대폰을 가져갔었어요. 충전기도 뽑아놨더라고요. 타케오 씨 휴대폰도 연락 못하게 에이카한테 자기 진심을 타케오 씨한테 말하라고 계속 말했어요. 타케오 씨는 원래 눈치가 없었거든요. 타케오 씨한테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계속 언니처럼 대해질 거라고 영원히 야마토와 나머지 일행을 계속 찾았어요. 오다는 계속 잘못된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들을 따돌렸어요. 오다는 야마토가 퍼레이드를 타케오 씨와 함께 보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에이카가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했어요. 에이카는 타케오에게 꽃처럼 전화했던 때를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타케오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마치 과거에도 보았던 공원의 난초처럼 생겼다고 말했어요. 에이카는 타케오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진심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 퍼레이드가 30분 후에 시작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30분 후에요. 오다는 그들을 찾고 있었고 대화 중인 타케오와 에이카를 발견했어요. 대화 중이었죠. 에이카는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고 타케오에게 야마토를 찾으러 가자고 했어요. 오다는 에이카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했냐고 물었지만 에이카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타케오가 그녀에 대한 사랑과 그가 보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같은 누나 같은 존재가 되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를 야마토가 타케오와 오다를 찾아와 타케오에 대해 물었다. 에이카는 그녀에게 타케오를 찾아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징크스는 잊고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찾아 퍼레이드를 함께 보았다. 그들은 키스하려 했지만 곧 순간을 망쳤다. 마침내 그들의 여행은 끝이 났다. 오다는 다시 타케오 집에 머물며 에이카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 날 오다는 타케오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고 말했다. 우울해. 타케오는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를 돕고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키 크고 근육질인 이상한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둘 다 깜짝 놀랐어. 결국엔 사과했지만 야마토는 그에게 옛날 이야기 속에서 여자를 돕고자 했던 곰과 같다고 말했어. 여자를. 야마토는 그 여자가 곰의 좋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은 이유를 몰랐고 자신과 같은데 타케오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 타케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며 여자애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다고 말했어. 이 말에 야마토는 조금 진정됐다. 학교 운동회에서 타케오는 위 앵커로 선발되었다. 스웨덴 릴레이 경주. 타케오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춰 연습해야 했다. 릴레이 팀원 중 한 명이 부상을 당해 팀에서 빠지게 되어 다른 여자아이가 추가되었다. 새로 들어온 마리아는 거북이처럼 느렸지만 아시다시피 느리지만 꾸준히 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이 경우 우사인 볼트인 타케오가 팀에 있었다. 타케오는 야마토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야마토는 타케오가 자신과 달리 뛰어난 달리기 선수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녀는 연습 후에 타케오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날 연습은 마리아가 배탈이 나는 바람에 취소되었어요. 그들은 만나서 그의 다가오는 개주 경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야마토는 다케오가 빠른 주자라는 것을 알고 기뻤지만 다케오는 그녀가 느리더라도 매우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귀엽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한 후 다케오는 설사를 한 마리아가 엄청난 간식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녀가 속였냐고 물었지만 바로 사과했어요. 그가 돌아가려던 참에 마리아가 그를 멈추고 자신이 느리다고 화가 났냐고 물었지만 그런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야마토의 말을 기억하며 그녀에게 이기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그녀의 훈련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타케오가 그녀를 쫓아가면서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도록 열심히 훈련했다. 전에 야마토는 경주과 비밀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타케오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인기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케오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녀는 이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타케오에게 선물할 것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이 함께임을 과시하려 했다. 경주 당일이 되었고 야마토는 타케오에게 행운을 빌며 평소처럼 야마토와 꽉 채운 그는 경주에서 이길 준비가 되었다. 경주에서 말라리아가 넘어졌지만 다케오의 커다란 콧구멍을 보고는 격려를 느끼고 일어났다. 그녀는 그에게 배턴을 건넸고 다케오는 달려서 경쟁자들을 따돌리며 나머지를 해냈다. 그는 이겼다. 야마토는 다케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며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했다. 그는 갔고 동시에 임질에 걸린 마리아도 왔다. 다케오는 그녀를 그의 여자친구 야마토에게 소개했다. 마리아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수건을 건네주고 떠났다. 야마토는 다케오에게 커플 키체인을 선물했다. 타케오는 그녀와 똑같은 목걸이를 맞춘 것에 기뻐했지만 야마토는 그녀를 걱정했다.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마리아는 그의 똑같은 열쇠고리를 험담했지만 타케오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냥 떠났다. 그녀는 타케오 뒤를 쫓아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졌지만 타케오는 그녀를 제때 구했다. 스나가 학교 밖에서 야마토를 만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타케오에게 엎혀달라고 했다. 야마토에게. 타케오는 서둘러 마리아를 집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유일한 사랑인 야마토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기뻐했다. 다음 날 마리아는 타케오에게 방과 후에 닭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야마토는 걱정되어 학교 안으로 들어가 타케오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담장 근처에서 타케오와 마리아를 발견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타케오에게 사람으로서 좋아하고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타케오는 허락했고 안심한 야마토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타케오에게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케오는 자신에게는 그녀만 좋아해주면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만 인기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달콤한 분위기로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가을이 되었고 타케오는 여자친구와 제자를 모두 얻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마음의 스승이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야마토에게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친구들에게 마리아가 다케오를 사람으로서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를 사람으로서 좋아했고 둘 다 하코다이 대학에 같이 갈 건지 물었다. 야마토는 다케오에게 하코다이 대학 축제에 같이 갈 건지 메시지를 보냈다. 마리아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고 다케오는 그의 친절한 마음씨로 마리아도 초대했다. 마리아는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타케오는 야마토에게 물었고 야마토는 이미 마리아와 함께 가는 것에 응했어요. 마리아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 이미 승낙을 했었죠. 다음 날 타케오, 야마토, 스나, 마리아는 함께 학교 축제에 갔습니다. 그들은 축제 음식을 즐겼습니다. 야마토가 음식을 후흡을 때마다 타케오는 그녀가 매우 귀엽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와 스나는 우표를 사러 갔고 야마토와 마리아는 둘만 남았습니다. 야마토는 이전에 타케오와 나눈 대화에서 그를 사람으로서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마리아에게 타케오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타케오가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고 자신을 기다려주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주에서 넘어졌어요. 그냥 그의 성격이 좋았어요. 그녀는 야마토에게 자신이 타케오를 어떻게 만났고 누가 먼저 프러포즈했는지 물었어요. 야마토는 타케오가 그녀를 구해준 놀래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녀를 위해 화를 냈다고 말했어요.
그녀에게는 첫눈에 반했고 그녀가 먼저 그에게 프러포즈했어요. 타케오와 야마토는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했어요. 타케오는 야마토와 그녀의 귀여움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는 야마토와의 관계에 완전히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는 야마토가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수나가 마리아에게 다케오에 대한 마음을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도 다케오에 대한 그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말했지만 수나의 날카로운 시선과 질문에 진짜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결국 마음속에 억눌렀던 진심을 털어놓으며 다케오를 남자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수나에게 다케오에게 말하지 말라고 어물쩍 위협하며 도망쳤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며 살 수 없었습니다. 수나는 마리아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상처 입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상처 입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케오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다케오에게 남자로서 좋아하고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타케오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야마토밖에 없다고 말했다. 타케오는 야마토의 학교로 달려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만 사랑했고 다른 여자는 없었다. 야마토는 타케오의 고백을 듣고 기뻐했다. 스나는 슬픔에 흐느끼는 마리아를 위로했다. 타케오는 스나에게 마리아와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상처 줄까봐, 그리고 마리아와의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이뤘다. 다음날 마리아는 웃는 얼굴로 그에게 와서 주인님이라고 불렀다. 타케오는 마리아가 편하게 대해져서 기뻤고 마리아 역시 타케오와 친구가 된 것에 기뻐하며 둘 다 안심했습니다. 타케오는 쿠리하라가 데이트 첫날에 이미 여자친구에게 키스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키스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쿠리하라는 속으로 키스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 언제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3년째 가을이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기는 모두 너무 이르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타케오와 야마토는 평소 만나던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야마토는 새해에 있는 타케오의 생일을 축하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그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어 했어요. 타케오는 야마토와 함께 생일을 보낼 생각에 아주 행복하고 들떠 있었어요. 그들은 그의 생일에 함께 신사에 가기로 했어요. 스나가 집에 돌아와 보니 여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보내려고 와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제 타케오의 생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야마토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이카에게 타케오 생일 케이크로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구워야 할지 물었어요. 스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그를 위해 구웠던 치즈케이크를 구워보라고 아이디어를 줬어요. 야마토는 아이카에게 먼저 타케오에게 키스를 하면 괜찮을지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괜찮을지. 그들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타케오는 그녀가 행복하기만 하면 뭐든 좋아할 거라고요. 행복하면요. 그녀는 스매트에게 전에 키스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그 말은 스나에게 타케오와의 무서운 사건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는 타케오의 두껍고 촉촉한 입술과 아이카의 모습을 떠올리며 전쟁 후유증을 겪었어요. 아이카는 여자친구가 없는 스나가 키스를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도요. 그들이 그들의 관계를 위해 스나가 했던 희생을 알기만 했다면. 야마토는 자정에 타케오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다음날 그들은 신사에 가서 서로의 행복과 그들이 이대로 함께 있기를. 야마토는 다케오의 생일을 매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어요. 신사에 다녀온 후 둘은 다케오의 집으로 갔어요. 청소하다가 두 사람은 손을 잡았고 잠깐의 순간이 만들어졌지만 무참히 깨졌어요. 다케오의 엄마 때문에. 하지만 야마토는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케오의 친구들이 생일 축하를 하러 들어왔어요. 다케오에게 친구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친구들이 다케오의 집에서 나가고 야마토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야마토는 다케오에게 봉제 인형을 생일 선물로 주고 케이크를 보여주었어요. 그녀가 그를 위해 구워온 것이었다. 야마토에게서 귀여운 선물을 받고 타케오는 행복해했다. 야마토는 타케오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고 그녀는 그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리 뛰어나진 않은 목소리로. 하지만 사랑의 눈먼 바보와 마음 깊은 사람은 공통점이 많기에 타케오는 그녀의 정성이 좋았다. 그는 소원을 빌기 위해 눈을 감았고 야마토는 그 틈을 타서 그녀의 그리 인상적이지 않은 입술을 타케오의 두툼한 입술에 찍었다. 타케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야마토는 그가 자신이 몰래 한 키스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만든 케이크를 다케오가 먹어치우는 동안 그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다케오는 먹어치운다는 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몰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케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케오는 츠나의 집에 가서 새해 인사를 했다.
그는 야마토가 자신을 위해 만든 케이크와 함께 신사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소원을 빌 때 벌레가 입술에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부드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벌레가 날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갑자기 벽으로 날아갔다.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츠나는 어리숙한 다케오에게 그것은 야마토의 키스였다고 말했다. 타케오는 야마토의 발그레한 얼굴을 떠올리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야마토에게 이제야 깨달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키스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허락을 받은 후 타케오는 마침내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타케오는 츠나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의 용감한 희생 덕분에 야마토에게 이 키스를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타케오와 야마토는 공원에서 만나 야마토가 만든 과자를 먹는 평소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마토는 타케오의 어머니가 가까운 사이였기에 그녀를 위한 태아 안전부적을 만들었습니다. 배달. 타케오는 그녀에게 자기 집에 같이 가서 직접 부적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보면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힘든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타케오는 그녀가 다칠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자기는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야마토를 집으로 맞이하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걱정이 된 타케오는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 직접 시장에 갔습니다. 타케오의 어머니와 야마토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야마토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고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야마토에게 타케오와 그의 아버지는 걱정쟁이라며 항상 걱정하고 자신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들의 걱정 속에서도 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타케오는 여전히 어머니의 상처에 울먹이는 아이였지만 자신이 다치는 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마토는 타케오가 이제 매우 다정하고 강하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그를 순진한 아이로 여겼습니다. 야마토는 그녀처럼 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타케오가 쌀포대를 너무 많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야마토와 어머니가 그걸로 친밀해지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했습니다. 야마토에게 선물에 대해 다시 감사를 표한 어머니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야마토는 타케오 어머니에게서 그가 신생아로서는 매우 크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였고 간호사들은 그를 마치 사자처럼 칭찬하며 꺼내 보여주곤 했다고 합니다. 왕처럼. 그녀는 타케오에게 자신은 미숙아로 태어나 오랫동안 아팠지만 지금은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지만 이제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미래의 동생들도 건강하기를 바랐습니다. 타케오 엄마는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한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과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야마토는 어릴 적 사진을 타케오에게 보냈는데 타케오는 그것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사진도 야마토도 그 큰 아이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타케오 엄마는 조깅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타케오랑 아빠 둘 다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거절하고 혼자 갔어요. 타케오 아빠는 자기가 엄마의 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에 반했다고 말했어요.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반했고 지금은 행복한 부부예요. 타케오 엄마 유리카는 조깅 중에 같은 임산부를 만났어요. 그 임산부는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유리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줬어요. 제 방식대로. 다케오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다케오에게 택시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다케오는 매우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스나가 도와주러 와서 택시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빨리 모셨다. 병원에 스나는 다케오에게 입원해야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고 집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다케오는 혼자 집에 남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야마토가 왔다. 야마토와 스나 둘 다 다케오가 요리하고 빨래를 했는데 처음에 표백제를 넣었지만 집안일도 도왔어요. 다케오 아버지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며 학교 끝나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셨어요. 병원에. 다케오는 학교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유리카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고 물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케오는 어머니를 도울 수 없어서 불안했고 계속 어머니 상태를 걱정했어요. 야마토가 그를 응원하러 왔고 다케오는 바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스나와 야마토는 유리카를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가 보니 그녀가 진통 중이었습니다. 방에 있던 다른 여성도 진통 중이었고 유리카는 그녀에게 휠체어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케오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분만실로 모시면서 동시에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타케오가 정말 많이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사히 출산했고
타케오는 건강한 4.3kg짜리 여동생의 오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스나가 원하지 않았지만 타케오는 스나에게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에 모두가 행복하게 만족했습니다. 타케오는 야마토와 전화로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선택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동생의 이름을 근육질이면서도 귀여운 그 아기의 이름은 마키토였습니다. 야마토는 그들이 선택한 이름을 듣고 기뻐하며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라 가족 아이들에게 성장은 문제가 아니므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 않아도 됩니다. 타케오는 야마토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누나와 이야기를 시작하며 2월이라는 것을, 즉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마토한테 초콜릿을 받을 시간이라는 뜻이죠. 스나와 타케오는 학교에 가는 길이었는데 타케오가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야마토에게서 초콜릿을 받고 싶다고 얼마나 간절해하는지 말했죠. 타케오는 여자애들, 특히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서 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할머니들이 초콜릿을 주곤 했죠. 어릴 적부터 여자애들한테 초콜릿을 다 받는 건 스나였어요. 그랬어요. 타케오는 야마토가 자기에게 초콜릿을 준다는 생각에 길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에 두 번째로 야마토에게 키스하기로 결심했어요. 스나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야마토가 뭔가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그녀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타케오는 그만 생각할 수 없었어요. 발렌타인데이 위식에 대해서요. 그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희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스나는 그에게 은근하게 하라고 상기시키려고 했지만 10대의 마음은 그저 더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나나코는 야마토에게 남자친구를 위한 초콜릿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동의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발렌타인데이에 혼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을 초대했어요. 함께 초콜릿을 만들러 오라고. 한편 타케오의 친구들은 야마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발렌타인데이를 함께 보내자고 부탁했어.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없었고 할머니들 외에는 누구에게서도 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스나가 타케오에게 따로 시간을 보내라고 했지만 타케오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야마토에게 부탁했고 그녀도 동의했어. 드디어 발렌타인데이가 왔어. 인기 많은 스나는 이미 사물함에 초콜릿이 가득했고 책상 밑에는 하트 모양 상자도 있었어. 타케오는 너무 기대해서 겨우 참고 있었고 모두 카페에 갔고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야마토는 모두에게 함께 만든 초콜릿을 나눠주었어요. 타케오는 야마토에게서 초콜릿을 받을 거라고 계속 기대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둘 다 즐겁게 보냈지만 결국에는 그녀에게서 초콜릿을 받지 못했어요. 집에 바래다 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서둘러 갔어요. 타케오는 초콜릿을 받지 못한 이유 때문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는 매우 슬펐고 야마토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는 모두가 받은 단체 초콜릿도 역시 야마토와 함께 기뻐했지만 그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는 길을 가던 스나에게 고급 초콜릿을 가져다 주겠다고 소리쳤다. 야마토를 좋아했다. 그는 스나에게 가려고 문을 열었지만 거대한 상자를 들고 야마토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에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직접 만든 특별한 초콜릿이었지만 적당한 상자를 찾지 못해서 늦었다. 는 것을 알았다. 타케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서 첫 초콜릿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흥분했다. 그는 그녀에게 뽀뽀를 날렸고 야마토는 행복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마리아는 타케오와 스나에게 무료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스나는 타케오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항상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케오는 스나가 항상 타케오에 대해 험담하는 여자애들을 거절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들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타케오는 그런 여자애라면 분명 스나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한 여자아이가 서 있는 모습과 스나의 이름만 적힌 하트 모양 상자의 플래시백이 보였습니다. 타케오와 야마토의 귀여운 관계는 완전히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처음으로 초콜릿을 받은 타케오는 화이트데이에 그녀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했습니다. 야마토는 타케오가 만들어준 쿠키가 누룽지처럼 바삭바삭해도 정말 기뻤어요. 쌀과자처럼 자기가 만든 걸 소중한 사람이 먹는 걸 보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야마토는 타케오가 자기 과자를 맛있게 먹을 때마다 그런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스마는 타케오에게 야마토가 자기가 만든 쿠키를 좋아했는지 물었어요. 타케오는 스마의 도움에 감사했어요. 스마가 없었으면 쿠키가 돌덩이가 되었을 테니까요. 돌처럼 딱딱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정성이 중요한 거죠. 타케오는 스마를 생각하며 자신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타케오는 스나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소녀가 숨어서 그들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타케오를 보고 놀란 나머지 소녀는 가지고 있던 편지를 떨어뜨렸고 그 편지는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 편지가 스나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타케오는 강에 뛰어들어 편지를 건져 올렸습니다. 편지에는 스나가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을 좋아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케오는 초등학교 발렌타인데이 때 똑같은 내용의 쪽지와 초콜릿을 익명으로 스나가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에게 편지를 보냈던 예전의 그 여자아이가 맞냐고 물었다. 그동안 계속 타케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 여자아이는 그저 타케오와 스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을 그들과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유키카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들과 같은 유키카는 남자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다. 그래서 처음 몇 순간은 어색한 침묵과 타케오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지나갔다. 그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생각하며 그녀는 마침내 스나를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봐왔던 남자아이들은 벌레 가지고 놀고 더럽고 징그러운 아이들이었어요. 벌레 가지고 놀고 더러웠죠. 하지만 스나는 달랐어요. 항상 분위기가 있었죠. 책을 읽었고 행실도 훌륭했어요. 그의 취향을 알고 싶어서 그와 같은 책을 읽곤 했어요. 어느 날 유키카라고 말하려고 배구공에 맞았어요. 저를 위해 아픔을 감수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스나는 여전히 쿨하게 답을 해줬고 그게 의도치 않게 저를 그에게 반하게 만들었어요. 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날이었고 그 후로 10년이 되었어요. 그와 이야기했어요. 그녀에게 그는 완벽했어요. 타케오는 그녀에게 스나가 멋지고 평범한 남자라고 말했어요. 그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기에 익명의 편지를 계속 그에게 썼어요. 그녀는 항상 스나를 보기 위해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녀는 그에게 야마다가 정말 좋은 여자이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미친 듯이 빠져드는 모습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녀도 그런 사랑을 원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주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타케오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라고 말했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타케오에게 길을 잃은 척하고 스나에게 자신이 도왔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나는 그녀를 기억하는 것 같았고 유키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쏟아낸 후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타케오는 그녀에게 다가가 용감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나에게 다가가 답을 하기 전에 자신을 더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스나는 동의했고 그녀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타케오는 그에게 배구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유키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여느 때처럼 그들을 피하고 몰래 지켜봤다. 타케오가 그녀를 찾아 스나에게 데려다주며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스나는 그의 기차에 올라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타케오는 유키카에게 그녀와 스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갔는데 야마토가 그에게 전화했다. 타케오는 야마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유키카는 그녀의 조언을 구했다. 그들은 그녀가 스나와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나는 그동안 유키카의 편지를 서재 책꽂이에 숨겨두었다. 타케오는 스나의 방에 뛰어들어 그에게 편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유키카의 메시지. 그때 유키카에게서 동물원 데이트 신청 메시지가 왔다. 타케오와 야마토와 함께 그는 여행 갈 준비가 되었다. 타케오는 그의 마음이 중요하니 정말 가고 싶은지 그에게 물었다. 스나는 그가 가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대답할 거라고 확신시켜주며 타케오를 기쁘게 했다. 마침내 여행 당일 유키카는 스나를 위해 멋지게 차려입고 왔다. 그녀는 스나를 보고 얼어붙었지만 타케오와 야마토의 성공적인 부추김에 뭔가를 외칠 수 있었다. 유키카는 긴장해서 스나를 계속 피했다. 그녀는 타케오와 야마토에게 스나가 학교에서 자신에게 기린에 대한 질문.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원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동물원을 나들이 장소로 선택했다. 그들은 유키카를 닮은 원숭이와 타케오를 닮은 고릴라 같은 여러 동물들을 보았다. 하지만 유키카와 스나 사이의 관계는 발전하지 않았다. 타케오는 그녀에게 스나와 추억을 만들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끝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나에게 그가 찾던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나에게 가서 그가 찾고 있던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녀는 기뻤습니다. 동물원에서 퀴즈 게임이 곧 시작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스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와 스나는 게임 한 팀이 되었고
스나는 잠시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키카는 신이 나서 계속 정답을 맞췄고 결국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게임을 스나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안다고 칭찬했고 그녀는 그와 마찬가지로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눈 짧은 대화에 만족하며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나눈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다음 날 타케오는 스나와 유키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키카가 우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스나가 친절해서 자신에게 미소 지었고 심지어 여행까지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을 느껴 유키카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녀는 타케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스나에게 자기 대신 감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스나와 자신의 마음을 스나에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며 떠났습니다. 스나와 타케오는 가는 길에 야마토가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키카 씨는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타케오가 유키카 씨와 스나에게 모든 걸 말했고 스나는 괜찮다고 하고 서점에 갔습니다. 며칠 후에 타케오는 마침내 유키카를 찾아내어 쫓아가 야마토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여자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타케오는 스나에게 그런 식으로 고백한 유키카가 용감하고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케오의 말을 듣고 유키카는 기분이 좋아졌고 그때 스나가 유키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스나는 그에게 준 모든 초콜릿에 대한 선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친구로 지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스나는 동의했고 유키카는 타케오와 야마토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각자와 함께 만들었던 추억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고 그 기회에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스나가 자신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바라며 행복을 빌었습니다. 야마토는 타케오의 지지 덕분에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 타케오는 매일 스나와 함께 와서 야마토가 괜찮은지 혹시 괴롭힘을 당하는지 몰래 지켜봤어요.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야마토는 새로운 직장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케이크와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과자점을 볼 수 있어서 좋았죠. 아름다운 케이크와 페이스트리들을요. 이치노스라는 젊은 파티시에는 실력이 뛰어난 주인의 오른팔이었어요. 일을 정말 잘했어요. 주인이 그에게 새 아르바이트생을 챙기라고 한 후 그는 야마토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케이크 포장을 더 빨리 하라고 그리고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야마토의 인사말을 바꾸라고 말했어요. 그 인사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야마토는 우울한 얼굴로 타케오를 만나러 갔고 그런 그녀를 보고 걱정하게 되었다. 그런 그녀를 보고 말이다. 하지만 야마토는 슬럼프에서 벗어나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도 그녀에게 이치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특이하니까. 퇴근 후 야마토는 팬트리에서 새로운 페이스트리를 보고 내일 판매될 신상품이라고 생각하며 신이 났다. 알고 보니 이치노가 만든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페이스트리가 하나도 팔리지 않는 것을 싫어해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마토는 케이크를 맛보고 그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팔리지 않은 케이크를 사겠다고 제안하며 그의 케이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치노세는 야마토가 자신을 멋지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며 기뻐했어요. 타케오는 평소처럼 야마토가 괜찮은지 몰래 확인하러 갔다가 이치노세가 야마토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은 야마토를 이름으로 부르지도 못하는데 이치노세가 야마토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자신이 너무 옹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스나가 남자가 여자친구 옆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야마토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야마토가 이제 적응했으니 직장으로 오라고 타케오에게 말했다. 타케오는 스나와 함께 야마토를 위해 케이크를 사러 갔다. 이치노스가 그걸 보고 야마토에게 그들이 야마토의 친구냐고 물었다. 야마토는 타케오가 자기 남자친구라고 말했다. 이치노스는 그들 뒤를 따라가 타케오에게 야마토와 헤어지라고 말했어. 그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야마토와 공통점이 많아서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남자일 것이다. 타케오는 거절했지만 이치노스는 자신이 야마토에게 자신이 최고의 남자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를 위한 남자를 만들어 타케오와 헤어지게 해야 해. 그녀가 필요하니까. 타케오는 슬퍼졌지만 스나는 그런 생각 말고 야마토에게 집중하라고 말했다. 스나의 여동생 에카가 집에 있었고 스나는 에카에게 타케오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타케오가 자신의 감정에는 덜 신경 쓰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타케오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우산을 쓰고 야마토를 데리러 뛰어갔습니다. 타케오가 야마토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치노스가 야마토를 태워주며 자신이 이기도록 대회에 참가하라고 말했습니다. 야마토는 동의했고 가는 길에 타케오는 야마토와 이치노스가 그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케오는 그 장면을 보고 흠뻑 젖은 채로 풀이 죽어있는 그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 집으로 돌아갔고 그 모습에 츠나는 무서워했지만 타케오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치노스와 함께 가는 것이 야마토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싸구려 우산이 비를 막아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야마토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야마토는 그를 시내에서 본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타케오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착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휴일에 데이트를 신청했고 타케오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직장에서 이치노스는 야마토에게 데이트 당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야마토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커리어가 위태롭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는 타케오에게 전화해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타케오는 마음씨가 착해서 이치노스의 커리어가 데이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야마토는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뮤즈로 만들려고 하는 이치노스를 도왔습니다. 타케오는 그날 친구들과 외출했지만 계속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야마토가 다른 남자를 찾지 못해서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요.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남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그를 나무라며 야마토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습니다. 타케오는 이 말을 듣고 기운이 나서 이치노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야마토를 그에게 줄 수 없다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온 그는 야마토와 이 모든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그래. 둘만 남으면 이치노스가 그녀에게 접근할까 봐서 스나와 함께 가서 그녀를 지켰어. 그녀를 보호하려고. 이치노스는 그를 보고 자신은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겠지만 금메달을 따고 나서 마음을 고백하겠다고 말했어.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타케오는 상냥한 성격이라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그를 믿는다고 말했어. 이 삼각관계와 상관없이 그는 진심으로 그가 메달을 따기를 바랐어. 이치노스는 야마토에게 그녀가 자신의 뮤즈라고 말하고 내일 시합에 와달라고 했어. 내일 시합에 와달라고 부탁했지. 야마토는 동의했고 다음날 감정이 복잡해서 타케오의 집으로 갔어. 불안해. 그녀는 이치노스가 자신을 뮤즈라고 부른 뜻을 알지 못했다. 타케오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으면 케이크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뮤즈라고 말했다. 고말이다. 그 말에 그녀는 마음이 편해졌고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했다. 스나와 타케오는 해변에 갔다. 스나는 타케오가 평범한 남자처럼 있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지만 그는 또한 나름대로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고말이다. 대회에서 이치노스는 장비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야마토가 타케오를 불렀고 타케오는 장비를 가지러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치노스는 타케오가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타케오는 제때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그는 타케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야마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금메달을 주고 야마토에게 자신만의 유일한 뮤즈가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자신의 마음은 오직 타케오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뮤즈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 때문이지 자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가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를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토는 타케오에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승낙했고 야마토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타케오는 그녀를 껴안고 자신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잃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는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새해,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애니메이션이 끝을 맺습니다.